청림도사 청도령을시다. 아하하하. 예, 오늘도 오늘도 우리 천상의 귀한 가르침이 있어서 불쌍한 중생들하고 한번 가르침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정치 훈수를 잠깐만 두고 천상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윤 씨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봄이 슬슬 입춘이 슬슬 가까워지면서 윤 씨는 대세가 되고 이 씨는 꼬꾸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거기다 지금 선관위에서 조 씨를 거부했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무래도 그 선관위 중간 간부들이 조 씨를 거부한 것은 이번엔 우리가 부정 거시기를 안 하겠다. 부정선거를 안 하겠다. 이런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아무래도 문정부가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부정 거시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문 씨도 떠나고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봤지만은 사전 거시기를 손을 댔지만은 그래도 본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사전 거시기 마사지 들어갔다가 본선거에서 아작이 나버리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바뀌는데 그러면 선관위를 누가 보호해 주냐 이거야. 선관위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잖아. 그럼 자기들이 아작이 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은 이 윤 씨가 만약에 되게 되면은요, 이 겁쟁이 이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바로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들 목줄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이 겁쟁이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특검이 들어갈 거고, 거다가 이제 뭐 국회 해산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검이 들어가 버리면은 뭐 선관위까지 다 아작이 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중립을 유지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조 씨가 들어가야 뭐 총지휘를 할 텐데, 총지휘를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총지휘할 사람을 거부했다. 이거는 우리는 부정거시기 이번에 못한다. 우리는 우리 목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그냥 정상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저기서 동이 트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여기저기서 동이 트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반가운 얘기고요. 이 결국은 적들이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뭐 꽹가리도 치고 그냥 함성도 지르고 이러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겠죠. 그러면 적들은 걸음아 나살래라고 다 도망갈 테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많은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우리는 이 부정선거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이걸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니는 걸리면 딱 알아서 아작난다. 이제 이렇게 더 겁박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사전선거 거부 운동, 예, 사전선거 거부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뭐 또 윤씨 선관위 측에서 윤씨 그 측에서 또 선관위에 또 압력을 좀 넣을 수도 있죠. 니네 이번에 공정하게 해라. 안 그러면 니네 다 작살난다. 뭐 이렇게 윤씨 측에서 조용히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윤씨는 제가 봤을 때는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 국힘의 그 수뇌부는 짜고 고스톱 칠 수 있는데 윤씨는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윤씨를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뭐 얘기도 요즘도 유튜브에 종종 올라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윤씨가 됐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점은 많이 있어요. 일단은 5년을 벌 수가 있습니다. 5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윤씨가 되면 5년을 벌면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당도 만들고 또 새로운 강력한 대통령 후보도 또 다음을 위해서 또 5년 뒤를 위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진짜 우파를 위한 당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니까 5년 뒤에 뭔가 뭐 윤 씨가 또 뭐 적폐청산을 해주면 더 땡큐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5년 뒤에 제대로 된 당과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는 부정선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윤 씨가 되면 그때 제대로 후보를 세워서 강력한 정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조선은요, 이 조선의 이 암세포들, 바퀴벌레들, 얘네들을 청산을 해야 돼요. 예, 이 바퀴벌레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선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이게 골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예, 조선의 동이트고 골반이 열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일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부모가 반듯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 통일이라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반듯한 정부가 서야 돼요. 이렇게 사쿠라 정부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부가 반드시 빨리 서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윤 씨가 되면 5년을 벌 수가 있죠. 그리고 윤 씨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윤 씨가 되면은 이제 겁쟁이 대법관들이 당연히 이제 부정선거를 꽝꽝꽝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자기들을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세력이 없는데 지들이 뭐 열쳤다고 부정선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특검도 바로 이어질 수 있고 국회 해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해산까지도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 씨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이 부정선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음에 오는 선거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의 그 제도 개선을 또 할 수가 있죠. 제도 개선을 또 할 수가 있고 부정선거를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는 절대 부정선거를 못하게 방지법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혜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적폐청산도 심하게는 안 하겠지만 적폐청산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문제도 가능하고 뭐 더 나아간다면은 그리고 이제는요 이 정치인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선한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정치 감시단, 정치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해서 이
썩어 빠지고 사악한 정치인이 절대로 이 조선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감시를 하면서 썩어 빠지고 사악한 정치인들이 꿈틀꿈틀대면은 다음 선거에는 무조건 탈락시키게끔 그냥 총력을 다 기울여서 정치판에서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조선을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반드시 백성들이 반드시 정치인들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놓으면 바로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감시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지만이 이 조선이 반듯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감시단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정권을 5년 뒤에 또 바꾼다면은 5년 뒤에 바뀌게 되면은 일단 방송을 장악을 해야 돼요. 진짜 방송을 장악을 해서 뭐 다 장악을 못하더라도 어떤 한 방송국이라도 장악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도 시키고 이 조선의 사악한 바퀴벌레 같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다 아주 까발려 갖고 이 공중파만 보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깨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우리도 장악을 해서 이 국민들을 깨우는 계몽하는 이 일을 열심히 좀 해야 된다. 앞으로 어쨌든 이 윤 씨가 되면은 앞으로 이 조선의 선한 백성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윤 씨가 되면은 또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선의 선한 백성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조선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 씨가 되면. 그렇지만 이 씨가 됐을 때는 또 투쟁하느라고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5년을 또 허송세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 씨가 되면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윤 씨로 가자. 이번에는 윤 씨로 가자. 뭐 조선이 5년 동안 산모의 진통을 겪었지만은 다시 그 몸을 추스리고 반듯하게 또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애를 낳으면은 또 그 몸을 또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숨에 뭔가를 회복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 윤 씨로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또 회복 기간을 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또 반듯한 후보를 세워서 조선을 더 강력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윤 씨로 가자. 시간도 없고 이번에는 윤 씨로 가고 앞으로 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면 조선은 더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정거시기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무조건. 요거를 이번에 여기 아주 선한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일단 지도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저기 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것 같고 국민들은 선거 감시단에 자원봉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자원봉사를 해서 저자들이 부정거시기를 엄두를 못 내게 깽가리를 치고 함성을 질러야 된다. 니들 걸리면 뒤진다 이렇게 겁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이 감시단에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도부는 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방팔방에서 조선에 동이 트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상의 가르침, 천상의 귀한 가르침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이라는 것, 예, 우리가 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업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업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세상에, 지구에 오는 이유는 업장 소멸 때문에 오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 직업이라는 게 결국은 남을 돕는 거 아닙니까? 돈 안 주면 어느 놈이 뭐 하루 8시간, 10시간씩 그렇게 남을 돕겠어요. 단 1분도 안 돕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로 먹고 살게끔 딱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직업으로서 업장 소멸을 시킨 거예요. 평생을. 예. 평생 뼈 빠지게 남을 도와주면서 이 업장 소멸을 시키는 그 구조인데, 자기의 그 개인의 그 업에 맞춰서 그 일을 이제 정해서 하게 되는, 직업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지구라는 거는요, 모든 것이 천상에 조화가 다 들어가 있다. 그 천상이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또 사주팔자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사주팔자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업에 맞게끔 그 사람의 사주팔자라는 것이, 올가미가 그 사람의 영혼에 싹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사주팔자에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 뭐 비슷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업이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은 상중하라는 그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중하라는 것. 이게 다 결국 자신의 업에 맞게 그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해지는 거고, 결국은 이 지구의 모든 시스템은 천상, 하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시스템은 모든 것이 천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결국은 모든 것이 업이 그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이 기본이 되는 건데, 이 전문가 코스를 밟고 있는 뭐 스님들이나 뭐 도인들은 이제 열심히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도를 하지만은, 이 수도라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부처가 되는 과정이에요. 부처가 되는 과정. 결국은 부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를 한다는 건 결국은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부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코스를 밟고 있는 스님들은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하지만은, 뭐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고, 예. 어차피 극락만 들어가면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까지는 안 돼도 보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그 것들만 지키면은, 예,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면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극락에 가서 또 수도를 하고, 극락에 가면 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극락에 가서 일단 또 나머지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전문가 코스까지는 안 밟아도 되고,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면 충분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럼 이 업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업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그러면 이 감옥에 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뭐가 생기냐면 장애가 생겨요. 장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결국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외출도 못하고, 뭐 돈도 못 벌고, 연애도 못하고, 어? 여행도 못 다니고, 뭐 다 못하잖아. 다. 그, 그 감옥이란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장애가 생기죠. 장애. 엄청나게 많은 장애가 생기죠. 바로 이 죄가 결국은, 죄가 쌓아놓은 건 그게 업인데,
결국은 이 업이 생기면은 바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생에서도 이런 레파토리가 돌아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업이 있어서 지구에 올 때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 업 때문에 뭐가 생긴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장애. 결국 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장애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벌이죠. 벌. 예, 형벌인데 결국 장애는, 그러니까 업이 만들어 놓는 것이 장애고, 장애라는 것이 결국은 벌이다. 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주팔자를 안 좋게 받는 것도 장애고, 그래서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장애죠. 또 뭐 이상하게 나는 술을 좋아해서 평생 술만 먹고 산다. 아니면 나는 폭력을 좋아해서 평생 폭력만 한다. 나는 평생 뭐 주색잡기에 빠져서 산다. 뭐 또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장애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나는 잘 안 돼. 남은 잘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장애예요. 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은 또 육체적 장애도 받을 수 있죠. 뭐 걷지를 못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보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육체적 장애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업이 심하면 이제 이런 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작든 크든 사람들은 다 장애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장애.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장애가 결국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 결국은 맨 벌을 받고 사는 거야. 뼈 빠지게 일하면서 업장소멸하면서 계속 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벌이 뭐다? 사주팔자, 나쁜 사주팔자.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 안 되는 그 장애. 이런 것이 결국은 벌이다. 벌.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벌을 받고 살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업장소멸하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업은 장애를 만든다. 장애가 결국은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는 업장소멸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소멸되면 어떻게 됐어요? 장애는 그만큼 없어지겠죠. 줄어들겠죠. 예, 장애가 없어지면 결국은 별도 줄어든다. 형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예, 업장소멸을 해야 이 지구에 살 때도 장애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고, 일단 장애가 없어야 뭐가 잘 되니까 편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또 장애가 없어져야, 그러니까 지구에 살 때도 행복하고, 또 극락에 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극락에 가지 못하는 것도 장애 때문에. 극락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업장소멸 때문에 결국 극락에 못 가는 것도 장애 때문이다. 장애. 그러니까 업장소멸을 해서 장애를 없애게 되면 지구에 살 때도 행복하고, 또 극락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한 거. 그것이 뭐냐? 바로 업장소멸이다. 업장소멸. 업장소멸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고, 장애가 없어지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극락 가고, 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극락 가고, 이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업장소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왜? 업장소멸을 해야 장애가 없어지니까. 이걸 해야지만 장애가 없어지는, 이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가 자기 나름대로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야. 사주팔자도 안 좋게 받고. 그러니까 업장소멸을 해야겠죠. 예. 이건 근데 업장소멸을 뭘로 하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가 업장소멸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도. 누구한테? 미륵부처님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부처님이 업장소멸을 안 시켜준다는 건 아니고, 제가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미륵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뭐가 내려온다 했죠? 생명수가 내려온다 했죠. 생명수.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가피.
생명수가 내려오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는 항상 얘기했지만 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성. 100%의 믿음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요 세 가지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비천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의 생명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전생의 업, 전전생의 업, 전전전생의 업, 모든 업들이 조금씩 씻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장애는 사라지게 되죠. 장애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없애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업장 소멸을 해라. 업장 소멸. 아시겠죠? 이 업장 소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업장 소멸.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 소멸을 시키십시오. 업장 소멸이 돼야 인생이 인생이 달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은 결국 우리가 지구에 오는 건 업장 소멸 때문이고, 업장 소멸은 장애를 만든다. 장애를 만드는 게 결국은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을 없애면 장애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 누구한테? 미륵에게 기도하면, 미륵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업장 소멸이 되고, 장애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살아서도 복이고 죽어서도 극락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기도.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기도? 업장 소멸 기도. 업장 소멸 기도. 업장 소멸 기도를 하시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노력만 하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장애도 없어지고 극락도 갈 수 있다. 이야, 이걸 맞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가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업장 소멸이 이루어진다. 누구한테? 미륵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 그러면 소원도 이룰 수 있고 장애도 없어지고 극락도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